낡은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허름한 상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정성 한 끼는 수미의 전부였다. 매일 새벽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는 이수미, 리수미의 발걸음은 늘 고단했지만 묵묵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을 끓이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했다. 손님들의 투박한 말투와 거친 행동 속에서도 그녀는 늘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냈다. 그녀의 나이 28, 20살부터 시작된 식당 일은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수미의 퇴근길은 늘 늦은 밤이었다. 식당 문을 잠그고 차가운 골목길을 홀로 걸을 때면 그녀의 낡은 운동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깼다. 그녀가 사는 작은 반지하 방은 창문조차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방 안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늘 남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꼭 챙겨서 길고양이나 동네 노인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빛바랬지만 여전히 은은한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꽃문의 손수건이었다. 힘든 순간마다 그녀는 이 손수건을 쥐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위로를 얻곤 했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어머니의 채취가 나는 듯했다. 어느 해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의 어느 날, 수미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낡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형체가 들어왔다. 몸을 웅크린 채 심하게 떨고 있는 어린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새빨개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 뺨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찢어진 옷은 눈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도 못 본 척 혹은 귀찮다는 듯 외면하며 빠르게 지나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관심과 냉담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수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연민이 솟구쳤다. 그녀는 주저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아가, 괜찮니?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작은 목에 둘러주고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자신이 겨우 마련한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굶주린 듯 허겁지겁 붕어빵을 먹었고 수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데려왔다. 따뜻한 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자신의 옷가지 중에서 작은 옷을 찾아 입혀주었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수미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이름은 김지훈. 그는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아이는 부모의 폭행과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몸을 떨었다. 수미는 지훈의 눈빛에서 깊은 공포와 절망을 읽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그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행동은 수미의 깊은 연민과 이타심,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영리했으며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고상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특정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낡은 배지를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배지에는 미래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미는 그것을 보고 이상한 배지네라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우는 늘 이 배지를 자신의 유일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사실 지우는 단순한 가출 아동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기업인 미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친척들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훈의 부모를 조종하여 그를 의도적으로 학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훈은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도망쳐 나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수미에게서 세상의 어떤 부유함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느꼈다. 수미의 작은 반지하 방에 지훈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좁은 방은 두 사람이 지내기에는 비좁았고 한정된 수입으로 두 사람의 식비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미는 지훈을 경찰에 인계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지훈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다. 그의 작은 몸이 두려움에 떨리는 것을 본 수미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서 깊은 공포와 절망을 읽었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이 어린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 수미는 자신의 안위보다 지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이 사는 낡은 집으로 데려와 몰래 돌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지훈을 돌보면서 수미의 삶은 한층 더 힘들어졌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기 전 지훈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지훈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를 숨겨야 한다는 불안감은 늘 그녀를 짓눌렀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지훈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혹은 지훈의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그녀는 늘 불안에 시달렸다. 늘어나는 식비와 생활비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반지하 방의 월세조차 버거워졌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심 또한 그녀를 힘들게 했다. 지훈을 몰래 데려와 돌보는 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지만 아이의 그림자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수미가 일하는 식당 정성 한 끼의 주인 최 사장, 초이 사장 은 평소에도 성격이 불같고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식당 운영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수미를 괴롭히곤 했다. 어느 날 최 사장은 수미가 몰래 지훈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는 수미에게 달려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수미, 네가 감히 내 식당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아이는 누구야?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건 불법이라고. 저 아이 때문에 식당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갈라. 당장 아이를 내쫓아.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를 해고할 거야.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 사장은 수미의 선행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식당에 손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그는 수미에게 아이를 내쫓거나 아니면 식당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수미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낡은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었다. 지훈은 최 사장의 고함 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수미의 뒤에 숨었다. 수미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훈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훈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식당을 그만두었다.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식당을 그만둔 후 수미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다. 일자리를 잃자마자 월세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애를 납치한 여자 혹은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그녀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수미는 오직 지훈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냉대와 싸워야 했다. 지훈의 낡은 배지에 새겨진 미래그룹 로고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 그녀와 지훈, 두 사람만이 외롭게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지훈을 보호하기 위한 고난의 여정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월세마저 밀리면서 수미와 지훈은 말 그대로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좁디좁은 반지하방에서 지훈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수미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했지만 지훈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온 동네를 헤매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이를 납치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거나 피했고 일자리를 주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수미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희망 쉼터샤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쉼터를 찾아간 수미는 쉼터의 원장인 박 원장, 파크 원장을 만났다. 박 원장은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었다. 그녀는 수미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선입견 없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미 씨의 눈에는 따뜻함이 보여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요. 수미는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쉼터의 아이들은 대부분 학대와 반김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하던 아이들도 수미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미소 앞에서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수미는 아이들의 말 못할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상처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살폈고 밤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들을 재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편안함이 번졌다. 특히 지훈은 쉼터 생활에 잘 적응하며 몰라보게 밝아졌다. 그는 수미를 친이모처럼 따랐고 수미는 지훈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쉼터의 다른 아이들도 수미를 천사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박 원장은 수미의 놀라운 변화와 아이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수미 씨는 정말 아이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군요. 당신 덕분에 쉼터의 아이들이 밝은 빛을 되찾고 있어요. 박 원장은 수미에게 정식 직원이 되어줄 것을 제안했고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로소 그녀와 지훈은 작은 안식처를 찾은 듯 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행방을 쫓고 있던 이가 있었다. 미래그룹의 전무이자 지훈의 삼촌인 김광수였다. 그는 지훈을 학대하도록 부모를 조종한 장본인이었다. 김광수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지훈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얼마 전 지훈이 희망 쉼터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어느 날 김광수의 부하들이 쉼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쉼터 창문 너머로 수미가 아이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이들이 수미의 곁에서 안정을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김광수의 부하들에게 보고되었고 김광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여자 뭔가 심상치 않아. 아이를 너무 따르게 만드는군. 이러다 지훈이가 순순히 돌아오지 않겠어. 그의 계획에 수미가 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훈을 이용해 미래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에 지훈이 자신에게 순종적이기를 원했다. 김광수는 쉼터를 직접 찾아와 박 원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의 합법적인 보호자라 주장하며 지훈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번지르르한 미소 뒤에 섬뜩한 권력이 숨어 있었다. 박 원장님, 이 아이는 저희 집안의 아이입니다. 잠시 집을 나간 것뿐이니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박 원장은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지훈이는 부모에게서 학대받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절대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광수는 교활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쉼터의 주요 후원금을 끊어버리고 쉼터의 운영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희망 쉼터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흘리거나 쉼터의 재정 상태가 불투명하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쉼터를 폐쇄시키고 수미를 해고하여 지훈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김광수는 수미를 직접 찾아와 위협했다. 쉼터 마당 한 구석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수미에게 그는 차갑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내까짓 게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웃기는 소리 당장 아이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은 지옥이 될 거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 각오해. 수미는 그의 악랄함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훈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제 김광수의 악랄함에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김광수의 악의적인 압박으로 인해 희망 쉼터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후원금은 끊겼고 쉼터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자원봉사자들마저 발길을 끊었다. 쉼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수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미 씨,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 후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쉼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거예요. 수미는 절망에 빠졌다. 쉼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상처받을 터였다. 특히 지훈은 다시 학대받던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작은 몸은 두려움에 떨었다. 수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그녀는 작은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터의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 행사는 쉼터의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고 아이들을 지킬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김광수는 수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모금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악의적인 계략을 꾸몄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수미와 쉼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행사장 주변에 시위대를 동원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희망 쉼터는 불법 아동 착취 시설이다. 이수미는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다. 는 내용의 피켓을 든 시위대들이 모금 행사장을 둘러쌌고 확성기를 통해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모금 행사 당일 궂은 날씨 속에서 수미는 행사장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김광수가 퍼뜨린 악성 루머와 시위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행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모이기로 했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고 어렵게 찾아온 몇몇 시민들도 시위대의 거친 비난에 겁을 먹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수민은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냉담한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의 낡은 꽃문에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쉼터 아이들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박 원장은 안타까움 속에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쉼터 아이들의 작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은 수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다. 포기할 수 없어.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모금 행사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목표 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 모였고 쉼터는 결국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김광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쉼터 관계자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제 쉼터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모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겠지요. 그리고 저 아이도 곧 저희가 데려갈 것이고요. 그는 지훈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지훈은 김광수의 악마 같은 눈빛에 겁을 먹고 수미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지훈은 수미의 지친 얼굴과 김광수의 비열한 미소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김광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외쳤다. 저 아저씨는 거짓말쟁이에요. 저를 학대했어요. 이모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쉼터는 나쁜 곳이 아니에요. 지훈의 용기 있는 외침에 시위대와 남아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제야 의심의 눈빛으로 김광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김광수는 지훈의 외침을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건방진 꼬마 같으니라고 주제넘게 나서지 마. 당장 이리 와. 김광수 일당이 지훈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지훈을 감싸 안으며 그를 보호하려 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광수 일당은 수미를 밀쳐내고 지훈을 끌어내려 했다. 상황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미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이 광경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그녀의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시험받는 최후의 경기장이 될 것이었다. 김광수 일당이 지훈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순간 수미는 온몸으로 지훈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으로 이글거렸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감히 이 아이에게 당장 멈춰요. 수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항은 거대했다. 김광수의 부하들은 수미를 거칠게 밀쳐내려 했고 그 순간 지훈은 수미의 품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낡았지만 빛나는 미래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배지였다. 지훈은 그 작은 배지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김지훈이야. 미래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김지훈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작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학대와 공포 속에서 살아온 끔찍한 세월의 모든 절규가 담겨 있었다. 배지의 빛이 모금 행사장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그 빛을 향했다.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수많은 고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미래그룹의 현 회장이자 지훈의 할머니인 김 여사가 비서진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김 여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지훈의 손에 들린 배지를 발견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자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속도로 지훈에게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다. 지훈아, 내 손자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학대받는 손자를 찾기 위해 수년간 애써왔지만 김광수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김 여사는 지훈을 품에 안은 채 김광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광수, 네가 감히 내 손자에게 이런 짓을 꾸며 내 사악한 음모가 이제 끝날 줄 알아라. 김 여사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김광수 일당을 에워쌌다. 김광수는 자신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추악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그들이 버려진 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작은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여사는 지훈을 품에 안은 채 수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귀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수미 씨,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행이 아니었다면 제 손자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여사는 즉석에서 쉼터의 폐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수표를 내밀었다. 이것은 작은 성의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쉼터는 이제 미래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지시로 쉼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최신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멸에서 경애로, 조롱에서 감탄으로 바뀌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수미의 숭고한 선행과 지훈의 진정한 신분, 그리고 김광수의 악행을 동시에 목격하며 진정한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수미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 여사는 기자들을 불러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김광수의 악행과 이수미의 선행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녀는 이수미를 미래그룹의 영웅이라 칭하며 감사패와 함께 거액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과 TV는 학대받던 재벌 손자 구한 가난한 여인, 국민 영웅 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수미는 과거의 가난과 비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미래그룹에 숨겨진 후계자 김지훈의 극적인 등장과 김광수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이수미의 숭고한 선행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학대하고 배신했던 김광수의 악행에 분노했고 가난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켜낸 이수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김광수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지훈을 학대하도록 사주하고 미래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그를 따랐던 부하들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다.
과거 수미를 비난하고 해고하려 했던 식당 주인 최 사장은 수미의 소식을 듣고 깊이 뉘우쳤다. 그는 수미가 일하던 쉼터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미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탐욕 때문에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식당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쉼터에 기부하며 속죄의 삶을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도 과거 수미에게 했던 비난과 조롱을 후회하며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들은 수미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수미는 김 여사의 제안으로 미래그룹 산하의 미래꿈나무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이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과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데 특화된 기관으로 수미는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자 빛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과 치료, 심리 상담을 총괄했고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힘썼다. 지우는 할머니 김 여사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고 수미의 지속적인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지우는 수미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녀가 이끄는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주말마다 쉼터로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우는 수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몇 년 후 수미와 지우는 재단의 새로운 보육원 마당에서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보육원은 미래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최신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우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밝고 건강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훈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너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단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외롭게 살았을 거야. 너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지우는 수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미 이모, 이모는 저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이모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자 삶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미는 자신의 품속에 늘 간직하던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미래그룹 로고가 새겨진 낡은 배지를 잠시 만져보았다. 한때는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질적인 풍요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가치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수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목에 늘 걸려있는 낡은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 이전 챕터에서는 작은 꽃문의 손수건이었으나
독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낡은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로 변경합니다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신앙심과 희망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라의 꿈나무 재단은 수미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준 이전 챕터에서는 김지훈이었으나 독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인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준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지훈이 성장하여 민준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정을 암시합니다. 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수미는 재단을 통해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지원은 물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녀의 가족들, 특히 오빠 현우와 동생 수진 이전 챕터에서는 박현우, 박수진이었으나 성을 빼고 이름으로만 지칭하여 간결하게 합니다은 과거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변모했다. 현우는 민준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미래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수진은 재단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은 수미와 민준의 삶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미는 재단이 설립한 평화로운 치유센터의 정원에서 어린 소녀 아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고 봄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가득했다. 아리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재단의 도움으로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아리는 수미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아리는 수미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모,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오래돼 보여요. 아리의 맑은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수미는 아리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도와준 나의 약속이란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를 다시 살게 해준 힘이 되었어. 너도 너만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마음속에도 언제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단다. 수미는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고 그녀의 낡은 나무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정원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도윤 리. 도윤 이전 챕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독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전 챕터에서 등장했던 인물. 예를 들어 김광수의 잔재 또는 수미의 과거 아픔과 관련된 인물로 설정하여 등장시킵니다이었다. 그는 수미와의 결혼이 파토난 후 사업적으로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오만하고 물질주의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수미와 미래 꿈나무 재단의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감히 수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수미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수미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녀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수미는 아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정원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만개하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덕을 알리고 있었다. 수미와 민준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